안녕하세요. IT 바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랜섬웨어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랜섬웨어란 몸값의 랜섬과 소프트웨어의 웨어를 합성한 말입니다. 랜섬웨어에 감염될 경우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잠그거나 데이터를 암호화해 사용자로부터 비트코인 등의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말하고 있습니다.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 랜섬웨어는 제가 아직까지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악성 크래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돈이 안 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랜섬웨어에 감염되었을 경우에는 비트코인 등의 금전을 꼭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선 자세히 설명하지 않지만 타켓을 잡고 기업을 공격하여 랜섬웨어에 감염시켜 그 이메일을 통해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통해 얼마의 액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경우는 기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설명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비트코인 등을 요구하며 그것을 들어주었을 경우에는 어, 암호화 키값을 줘서 그 해당 암호화된 파일을 해독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암호화 그 돈을 요구했을 경우 해커에게 그 돈을 주었을 경우 대부분의 경우에는 암호 해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암호 해독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될 경우 사용자들은 돈을 줘도 암호가 해독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악성 크래커들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그 비트코인 등으로 금전을 요구한 후 그것을 지불했을 경우에는 암호화 키값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상 경로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 조금 많이 중요한데요. 감염되는 경로를 대부분 파악해보면 스팸 메일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 이유는 ROI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비용 대비 시간을 들였을 경우 가장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경우가 스팸 메일입니다. 또한 신뢰할 수 없는 사이트, 그러니까 예를 들면 블로그나 파일 공유 사이트 등에 파일을 올려 그것을 다운로드 받아 실행시켰을 경우 랜섬웨어에 감염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감염되는 확률이 그렇게 스팸 메일처럼 많지는 않습니다. 네트워크망을 통해 감염이 전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로는 워너클라이를 들 수 있습니다. 감염 대상 파일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염 대상 파일에는 한글, MS 워드, MS 파워포인트, MS 엑셀, 그림 파일, 사용자가 사용하는 파일은 대부분 암호화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성 크래커가 금고에 강제적으로 넣었을 경우 그 금고에 해당하는 번호를 알아야만 열 수가 있습니다. 그 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어떤 경우에도 그 금고를 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성 크래커들은 그 키값을 무기로 사용자들에게 돈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랜섬웨어에 대한 예방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5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정품 윈도우 및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정품 윈도우 또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불법의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는 설명으로 될 수 있는데요. 그 경우에는 불법적인 사이트, 그러니까 신뢰할 수 없는 사이트로부터 불법 윈도우나 불법 프로그램들을 다운받아 실행해서 설치해야 되는데요. 그 파일의 속에 랜섬웨어를 집어넣어서 배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하는 부분을 설명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정품 윈도우 및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예방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모든 소프트웨어는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여 사용합니다. 악성 크래커가 공격할 때 취약점 등을 이용하여 공격하는데 그 이용하는 방법들이 그 미패치된, 미업데이트된 그 소프트웨어들을 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였을 경우 대부분의 랜섬웨어에는 감염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백신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는 경우도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번째, 이메일 첨부 파일 및 URL 링크는 출처를 확인한 후 사용합니다. 이 부분은 감염 경로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메일로 랜섬웨어가 배포되고 있습니다. 그 랜섬웨어에 배포된 그 이메일에는 첨부 파일 또는 URL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첨부 파일 또는 URL 링크를 실행하였을 경우 악성 코드에 감염되어 랜섬웨어가 감염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그 부분을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들을 쓰시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근본적인 해결 방법인데요. 중요 자료는 외장 하드 또는 클라우드로 백업합니다. 방법을 쓰는 이유는 실수로라도 악성 코드의 랜섬웨어에 감염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로데이 공격이라고 해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그런 취약점들을 이용해서 공격하였을 경우에는 업데이트 또는 정품을 사용하더라도 감염될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방법은 중요한 자료는 외장하드 또는 클라우드로 주기적으로 백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설명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이유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가장 많이 문의를 받고 상담을 해줬던 내용들이 이 랜섬웨어입니다. 왜 그렇냐면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 바이러스에 걸렸을 경우에는 포맷과 포맷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랜섬웨어 같은 경우는 자기의 본인의 10년의 데이터, 20년의 데이터, 정말 중요한 데이터, 논문들, 이런 부분들, 백일 사진, 돌 사진, 결혼 사진, 백업해주지 않고 하드에 보관하고 있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경우에 랜섬웨어에 걸렸는데 어떡하냐라고 하셨을 때, 솔직히 저는 우선은 방법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크래커에게 비용을 지불해서 해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요. 두 번째, 그렇게 협상하기 싫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해당 암호화된 파일을 백업하거나 아니면 해당 하드를 분리하여 우선 보관을 따로 하는 경우를 추천드립니다. 그것도 어려운 경우에는 포맷해서 다시 사용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선 해당 데이터가 긴급하게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외장 하드에 백업하거나 아니면 해당 하드를 분리하여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를 보관하면서 혹시 모를 복구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을 기다려보는 경우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긴급하게 복구를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어, 그때는 크래커에게 지불을 하더라도 복구를 하는 방법을
좀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 그 복구에 들어갔던 그 어떤 복구에 지불했던 돈으로 더 많은 희생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지불하는 경우는, 크래커와 협상하는 경우는 한 번 더 생각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로 인해 더 많은 배포를 해서 더 많은 그 감염자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크래커들은 돈이 되는 거라면 두 번, 세 번, 네 번 더 도전하기 때문에 더 많은 공격이 더 다양한 방법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그 크래커와 협상하는 것은 제가 지향하고 있고요.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외장하드에 보관하거나 클라우드 백업을 어, 권장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방법은 사전 예방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네, 이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랜섬웨어에 조금이나마 알게 되시고 예방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되셔서 랜섬웨어에 걸리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동영상을 녹음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